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평화롭던 우리 집 앞마당에 무시무시한 무기를 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10일 안에 집 비워, 안 그러면 진짜 나쁜 일 생길 줄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 중동의 이란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저 말싸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페르시아만 앞바다에는 빌딩만큼 거대한 미국의 항공모함 투척 에이브러임 링컨호와 제럴드 포드호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배 투척에서만 하루에 전투기가 150번 넘게 날아오를 수 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기지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F-21 랩터와 F-35 스텔스기 수십 대가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죠. 주변국 전력까지 합치면 무려 400대에 달하는 최첨단 전투기가 이란의 심장부를 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딜을 하든지 아니면 끝장을 보든지. 상대방은 다름 아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특유의 몰아붙이기 전술로 이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10일에서 15일 안에 협상디래라. 안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다. 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죠. 이란 입장에선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이란의 최고사령관은 우리가 당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체급 차이가 너무 큽니다. 마치 헤비급 챔피언이 중학생을 링구석으로 몰아넣고 항복해 라고 외치는 꼴이죠. 이걸 지켜보는 전 세계 사람들은 아니, 이란이 대체 무슨 배짱으로 버티는 거지? 라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치킨게임 핸들은 누가 꺾을까? 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치킨게임입니다.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겁쟁이 치킨가 되는 게임이죠. 아무도 핸들을 안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둘 다 파멸입니다. 미국의 입장이란 땅에서 우라늄 농축은 절대 안 돼. 핵무기는 꿈도 꾸지 마. 이란의 입장 우라늄 농축은 우리 주권이야.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지. 2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간접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이 나서서 35년 동안 농축을 중단하면 봐줄게라는 초안을 던졌고 이란 외무장관은 일단 원칙에는 합의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완벽한 항복 문서를 원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란은 이 압도적인 무력 시위 앞에서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유가 폭등의 공포로 몰아넣을 전쟁을 선택할까요? 이 지독한 악연은 사실 10년 전부터 시작된 아주 깊은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 이 둘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보면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2015년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름하여 JCPOA 즉 이란 핵협정이라는 걸 맺은 거죠. 이게 뭐냐고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너네 위험한 불장난 우라늄 농축 안 한다고 약속하면 우리가 너희 지각경제 제재를 다시 열어줄게 라는 빅딜이었습니다. 잘 익은 사과를 기대했던 오바마의 꿈. 오바마는 이란을 잘 익은 사과처럼 봤습니다. 이란의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서구 문화를 좋아하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면 스스로 변해서 민주화가 될 거라고 믿었죠. 실제로 2016년 테헤란 선거에서 개혁파가 압승을 거두면서 전 세계는 와 이제 중동의 평화가 오나? 라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꿈은 딱 3년 만에 박살이 납니다. 바로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서부터죠. 이건 역사상 최악의 거래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오바마가 맺은 딜은 쓰레기야. 라고요. 2018년 5월 8일 그는 전 세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핵협정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 뒤에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가지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트럼프의 작전은 단순했습니다. 최대 압박 맥서멈 프레셔. 이란의 숨통을 조여서 아예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였죠. 결과는 이란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이 났습니다. 반전은 정권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란은 더 독해졌습니다. 미국 너네 약속 어겼지? 그럼 우리도 핵 다시 만든다. 라며 더 강하게 나간 거죠. 시아 초승달 이스라엘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아 초승달입니다. 이란 시아파 종주국을 중심으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세력권을 말하는데요. 지도로 보면 딱 초승달 모양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란이 자기들 앞마당 레바논 남부까지 와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꼴이니까요.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대놓고 말합니다. 레바논 남부가 우리 국경이다. 라고요.
이스라엘은 작년 6월 전쟁에서 이 세력들을 두들겨 팼지만 이란의 끈질긴 미사일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 미국은 지금 이란 국민들의 시위를 보며 정권이 무너지겠지?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사담 후세인처럼 한 명만 죽인다고 끝나는 동네가 아니에요. 88세의 고령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미 자신이 죽은 뒤를 대비해 철저한 시스템을 짜놨습니다. 측근 알리 라리지를 실질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4단계 후계 체계까지 만들었죠. 하나의 아야톨라 지도자를 없애면 또 다른 아야톨라가 나타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직이 탄탄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진짜로 총소리가 나면 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동 전쟁? 그거 먼 나라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지금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석유 유통량의 30%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무려 70%가 바로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만약 여기서 이란이 우리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라며 해협을 봉쇄해버리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리터당 1,600원대인 휘발유 가격이 순식간에 4,000원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출근길 주유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경제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트럼프의 입과 제네바의 눈치 싸움. 오늘이 바로 운명의 날입니다. 2026년 2월 26일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최후의 메시지를 던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속마음 우라늄 농축 싹 다 치워. 그럼 내가 멋지게 사인해주고 제재 풀어줄게. 내 업적 알지? 이란의 속마음 한꺼번에 다 포기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돼?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일 테니 돈부터 풀어줘.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이란의 수정안을 놓고 3차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과 치열한 밀당을 벌이고 있죠.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미국은 이미 칼을 다 뽑았습니다. 전략 자산은 배치 완료됐고 군 지휘관들은 명령만 내리십시오라며 손가락을 버튼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전쟁인가 평화인가? 당신의 선택은? 전문가들은 이번 3월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라는 강경론과 서로 체면만 세워주면 해피엔딩이 가능하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실리를 챙기고 무릎을 굽힐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며 포화를 선택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 뒤 뉴스에서 역사적인 평화협정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유가가 치솟는 전쟁의 서막을 보게 될지도 모르죠. 중동의 화약고는 지금 타들어가는 도화선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란과 미국의 숨막히는 대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비극이 아닌 평화로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인포큐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